만약 뱀파이어가 햇빛 아래를 걸어다니고 흰옷을 입고 양처럼 보일 수 있다면? 저주받은 결혼 때문에 마을 전체가 돌로 변한다면? 세르비아에서는 이것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민속의 일부입니다. 떠다니는 섬부터 세계 최초로 기록된 뱀파이어까지 이곳은 신화와 미스터리가 살아 숨쉬는 땅입니다. 디스커버 세계 탐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세르비아를 파헤쳐 봅시다. 뱀파이어, 세르비아의 기원.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파이어를 생각할 때 트란실바니아의 고딕성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검은 망토를 입은 창백한 귀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가장 초기에 기록된 뱀파이어 전설은 루마니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르비아에서 왔습니다. 이야기는 18세기 초 키실레예보라는 작고 고립된 마을의 농부인 페타르 블라고에비치라는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이 지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통치에 있었고 지역 신앙은 민속, 신비주의,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에 젖어 있었습니다. 페타르가 자연사로 사망한 후 공동체는 전통적인 매장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8일 만에 9명의 마을 주민이 갑자기 사망했고 각자는 마지막 순간에 페타르가 밤에 자신들을 목 졸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생존자들의 초자연적인 보고였습니다. 페타르의 미망인은 그가 자신의 신발을 요구하며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해가 진 후 그의 그림자 형체가 마을을 배회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려움은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잠은 거의 누릴 수 없는 사치가 되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마을 사람들은 당국에 소식을 보냈습니다. 오스트리아 관리인 에른스트 프롬발트와 지역 사제가 조사를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페타르의 시신을 파헤쳐보니 으스스할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피부는 신선해 보였고 손톱과 턱수염은 자라 있었으며 신선한 피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평범한 시체가 아니라 뱀파이어였습니다. 사제의 허락에 그들은 오래된 보호의식을 따랐습니다. 심장에 말뚝을 박고 화장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또는 당연하게도 더 이상의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725년 비엔나 신문에 기록된 유럽 역사상 최초의 공식적으로 기록된 뱀파이어 사건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아는 할리우드 뱀파이어가 아닙니다. 뱀파이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잊어라. 검은 망토, 날카로운 송곳니, 햇빛을 두려워하는 우아하고 창백한 귀족은 소설과 할리우드에 의해 대중화된 서양의 발명품이다. 그러나 세르비아 민속에서 밤피르로 알려진 뱀파이어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악몽의 아다모누다. 우선 세르비아 뱀파이어는 햇빛을 피해 숨지 않는다. 그들은 종종 흰색 옷을 입고 평범한 마을 사람들과 섞여 낮 동안 나타날 수 있다. 그들은 성에 살거나 관에서 잠을 잘 필요가 없으며 어떤 사람들은 언뜻 보기에 괴물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그들을 진정으로 끔찍하게 만드는 것은 예측 불가능성과 양, 개, 늑대 또는 말과 같은 흔한 동물로 변신하는 능력이다. 속이고 눈에 띄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 이 힘은 가축과 인간이 나란히 사는 시골에서 특히 두려움을 샀다. 세르비아 뱀파이어는 2개의 심장과 2개의 영혼을 가지고 있어 죽음에서 살아남아 초자연적인 힘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어졌다. 그들은 우아하거나 유혹적이지 않았다. 더 오래된 전설에서 그들은 피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잠자는 동안 목을 조르거나 짓밟는 등 육체적으로 희생자를 공격하는 잔인한 포식자와 더 같았다. 그들의 외모는 창백하고 세련되지 않고 부풀어 오르고 붉은 빛을 띠었는데 이는 종종 먹이를 먹은 후 신선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뱀파이어가 되는 과정도 크게 달랐다. 단순히 물리는 것만으로는 누군가를 언데드로 만들지 않았다. 사람들은 뱀파이어가 폭력적으로 죽거나 파문당하거나 세례를 받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매장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고 믿었다. 축복을 받기 전에 사망한 어린이, 자살한 사람, 또는 불가사의하게 사라진 여행자조차도 뱀파이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종종 극단적인 예방 조치를 취했다. 뱀파이어가 될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는 입에 돌을 넣거나 가슴에 못을 박거나 심지어 관에 쇠사슬을 감아 무덤에 머물도록 했다. 전설과 신비로운 장소. 세르비아는 오싹한 뱀파이어 이야기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신비로운 풍경을 간직하고 있으며 과학과 전설이 충돌하고 공기 자체가 고대 에너지로 가득 찬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가장 잊히지 않는 곳 중 하나는 남부 세르비아에 있는 기괴한 자연지형인 악마의 마을입니다. 여기에는 200개가 넘는 돌기둥이 있는데 어떤 것은 높이가 거의 15m에 달하며 황량한 땅에서 고대 파수꾼처럼 솟아 있습니다. 각각의 기둥 꼭대기에는 균형을 이루는 돌이 얹혀 있어 마치 인간의 손으로 조심스럽게 놓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사실 수세기 동안의 침식, 비바람에 의해 자연적으로 조각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지인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은 한때 실제 마을이었습니다. 어두운 힘이 형제와 자매, 혈연 관계를 모르는 를 속여 사랑에 빠지게 하고 결혼을 계획하게 했습니다. 결혼 전날 밤 초자연적인 저주가 모든 모임에 닥쳤습니다. 금지된 결합을 막기 위해 모든 결혼식 하객이 돌로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 덩어리가 금기에 대한 침묵의 경고로 영원히 서 있는 그들의 석화된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멀지 않은 곳 자에차르, 사제찰, 마을 근처의 포블렌, 아흐블렌, 산에는 또 다른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숲 전체에 흩어져 있는 거대하고 완벽하게 둥근 돌 구체입니다. 어떤 것은 지름이 1m가 넘고 마치 의도적으로 놓인 것처럼 보입니다. 현지 신화에서는 그것이 용의 알이거나 잊혀진 문명이 남긴 고대의 우주 에너지 구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거인의 무덤이나 외계 활동을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구체가 약 1억 5천만 년 전에 이 지역이 바다로 덮여 있을 때 형성된 자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화산, 폭발과 지각 변동으로 인해 수천 년에 걸쳐 퇴적물이 압축되어 매끄러운 공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현지인들에게 과학은 그 느낌보다 덜 중요합니다. 이 돌들이 초자연적이고 강력하며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미신과 행운의 부적. 세르비아에서 미신은 어리석음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전통이며 가족 요리법처럼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대도시에서 일하거나 현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오래된 믿음을 고수합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존중 때문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여전히 보호나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지는 전통적인 부적을 전시합니다. 앞문 위에 있는 말발굽은 항상 아래쪽을 향하게 걸어두는데 행운을 집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네이프 클로버는 우연히 발견되면 절대 찾지 않음. 신성한 부적이 되어 지갑에 넣거나 중요한 책 페이지 사이에 끼워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손목에 붉은 실을 감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순한 실은 질병, 짜증 또는 끊임없는 울음을 유발한다고 여겨지는 사악한 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에 늑대 이빨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것은 용기, 힘, 악의 세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마늘도 또 다른 필수품입니다. 이야기 속 뱀파이어, 억제제 그 이상으로 질병, 질투,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부 가족은 위기나 질병 시에 문틀에 마늘을 문지르기도 합니다. 규칙도 있습니다. 깊이 뿌리 박힌 습관입니다. 어두워진 후에 청소하면 부와 풍요를 쫓아낸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침까지 먼지를 놔둡니다. 실내에서 휘파람을 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쁜 영혼, 가난, 심지어 쥐를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이상한 가려움. 왼손은 돈이 들어온다는 의미이고 오른손은 돈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거울을 깨면 7년 동안 불운이 따릅니다. 커피를 엎지르면 손님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특이한 것은 테이블 모서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지리와 자연의 경이로움. 세르비아는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내륙 국가입니다. 해안선은 없지만 8개의 다른 국가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어 문화적, 지리적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전략적인 교차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위치 덕분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크게 다른 광범위한 풍경, 기후 및 생태계를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넓게 트인 보이보디나 평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으며 비옥한 농지로 덮여 있습니다. 이 지역은 종종 세르비아의 빵바구니라고 불리며 다양한 작물을 생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르비아를 세계 농업 지도에 올리는 것은 과일, 특히 라즈베리입니다. 세르비아가 실제로 세계 최대의 라즈베리 수출국이며 전 세계 공급량의 거의 3소대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러한 생산량의 대부분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소규모 가족농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장의 관리, 전통 및 품질은 최고 수준의 농산물에 대한 세르비아의 명성에 기여합니다. 남쪽으로 여행할수록 풍경은 극적으로 변모합니다. 평평한 평원은 험준한 산, 고대 숲, 깊은 동굴 및 극적인 강 협곡으로 이어집니다. 이 중 가장 상징적인 것은 세르비아를 가로질러 거의 600km에 달하는 단유브 강입니다. 세르비아 국경 내에서 가장 깊은 지점에 도달하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철문 협곡을 통과합니다. 철문 협곡은 우뚝 솟은 석회암 절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협곡으로 유럽에서 가장 큰 강협곡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세르비아의 경이로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블라지나 호수와 세메테스 호수에서는 논리를 거스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떠다니는 섬입니다. 이러한 흙과 초목 조각은 해안선에서 분리되어 바람과 해류에 의해 물 위를 자유롭게 떠다닙니다. 일부는 다 자란 나무가 있어 떠다니면서 부드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뒤틀렸지만 자랑스러운 역사. 세르비아의 역사는 제국, 봉기, 영광,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테피스트리와 같습니다. 즉, 웅대한 승리와 파괴적인 손실로 가득 찬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세르비아는 강력한 정교회, 기독교 뿌리를 가진 독립적인 민주공화국으로 존재하지만 그 과거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유럽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들을 엮어냅니다. 가장 초기의 정착지는 다뉴브 강둑을 따라 나타났는데 이곳에서 공동체는 고급 도구, 초기 형태의 문자, 무역 네트워크 및 도자기 예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고대 문화는 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인간 거주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켈트족이 등장하여 현대의 수도인 버그라드를 신기두눔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들은 다뉴브 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략적인 언덕 꼭대기를 선택했는데 그곳은 오늘날에도 도시가 여전히 서 있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로마인들이 등장하여 훨씬 더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놀랍게도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포함하여 현재 세르비아 지역에서 18명의 로마 황제가 태어났는데 그는 기독교를 합법화하고 콘스탄티노플, 현재의 이스탄불을 세운 통치자였습니다. 로마 도시 도로 및 요새의 유적은 여전히 세르비아 시골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이 지역이 제국의 초석이었던 시대를 반영합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슬라브 민족이 동쪽에서 이주해와 왕국을 세우고 세르비아 정체성의 핵심을 형성했습니다. 14세기에 스테판 두샨 통치하에 세르비아는 중세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두샨은 국경을 확장하고 법전을 발표했으며 정교회의 기독교를 강화하고 자신을 세르비아인과 그리스인의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문화적, 정치적 황금기를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1889년의 전설적인 코소보 전투는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300년 이상 지속된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도원은 신앙과 문화의 선격이 되어 외국 통치하에 있는 민족의 언어와 정체성을 보존했습니다. 세르비아는 19세기의 독립을 되찾았지만 20세기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사람, 언어, 그리고 종교. 인구가 700만이 조금 넘는 세르비아는 비교적 작은 나라지만 수세기에 걸친 이주, 정복, 문화적 융합으로 형성되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인구의 대다수는 세르비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헝가리인, 보스니아인, 루마니아인, 알바니아인, 크로아티아인과 다른 소수민족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고유한 언어, 전통, 음식, 축제를 보존하여 더 넓은 국가 정체성을 풍요롭게 합니다. 세르비아 일상생활에서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이중 문자 체계입니다. 공용어인 세르비아어는 라틴 문자와 키릴 문자로 모두 표기되며 두 문자는 번갈아 사용됩니다. 도로 표지판, 신문, 심지어 레스토랑 메뉴에서도 두 문자를 전환하며 때로는 같은 문장 내에서도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세르비아인은 두 문자를 읽고 쓰는데 능숙하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 드물고 뿌리 깊은 문화적 유연성을 반영합니다. 종교에 관해서는 세르비아는 주로 동방정교 기독교 국가이며 세르비아 정교회는 공공생활과 개인 정체성 모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종교적 휴일, 성인 축하 행사 슬라바, 영적 관습은 가족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숭배 장소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역사적 다치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종교적 풍경은 결코 단일하지 않습니다. 세르비아 북부, 특히 헝가리 국경 근처에는 강한 가톨릭 신자가 있습니다. 남부 지역, 특히 산자크 주변에서는 무슬림 공동체를 찾을 수 있으며 그중 일부는 오스만 통치 시대까지 신앙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러한 대규모 제도적 종교에도 불구하고 민간 신앙과 미신은 여전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고대의 믿음, 으스스한 풍경, 잊혀진 이야기가 여전히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전설의 땅입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것이 있다면 아래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이와 같은 장소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너무 멀리 방황하지 마십시오. 곧 다시 찾아오겠습니다.